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해서 배우겠는데요. 자, 그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첫 번째 봐야 될 부분이 x의 그 범위가 수 전체이냐 아니냐는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x의 범위가 자, 수 전체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2차 함수 어떠한 일반형은 바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되지 않는다. 이 형태를 띠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y는 ax-p의 제곱 플러스 q 꼴로 변형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왜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한번 그래프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a가 양수일 때 보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리고 a가 음수일 때 어떤 형태가 돼요? 바로 위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얘는 한없이 올라가요. 그럼 최대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대값이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최대값은 우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값들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의 기준점은 뭐냐면 바로 y값이에요. 그 y좌표가 항상 계속 내려오겠죠. 자, 내려오다가 요 이상은 내려가지를 않아요. 그쵸?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최소값이라고 부르는데, 자, 한번 얘 내용을 한번 보면은, 자, 축이 어떻게 돼요? 바로 x는 바로 p라는 요 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y 값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q라는 값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최대값이 없고 최소값 x가 p일 때 q를 갖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한없이 얘도 내려가겠죠. 이렇게. 한없이 내려가요. 자, 그러면 얘도 이제 보면 뭐가 없을까요? 바로 얘도 최소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최소값이 얘는 존재하지가 않는다. 자, 그런데 y값이 한없이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 보면 올라가는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이 하나 있겠죠. 바로 이 점이 뭐가 된다? 바로 최대값이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살펴보면요. 자, x가 얘도 마찬가지로 뭐일 때? p일 때 요 y값이 뭐가 가져요? 바로 q를 갖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a가 양수일 때는 바로 최소값이 존재하고 x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갖고요. 그리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뭐가 된다? 최대값이 존재하는데 바로 x가 p일 때 q라는 최대값을 갖는다. 하지만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보면은 a가 우선은 양수일 때는 자, x가 p일 때 바로 최소값 q를 갖는다. 그리고 x가 아니고 a가 음수일 때는 x가 p일 때 최대값 q를 갖는다. 자, 이 두 가지만 잘 아시면은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로 한번 간단히 들어볼까요? 자, y는 우리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자, 이 표준형 모양꼴로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되겠죠? 자, 변형을 해주게 되면은 y는 어떻게 돼요? 자, x 플러스 1의 제곱에 자,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그래프 모양이 뭐예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한번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시면은 자, 마이너스 1 지점에서 자, 어디요? 바로 마이너스 좀 아래로 내려올까요? 자, 마이너스 2 지점에 이렇게 꼭지점을 갖고 있고요. 자, 그리고 y절편은 마이너스 1을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어떤 형태가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바로 이렇게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원점 x, y로 보시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의 기준점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바로 y라는 값이죠. y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바로 최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x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는 뭐 간단하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모양을 바꾼 다음에 그래프 모양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만 비교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손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바로 이제 x의 범위가 제한된 범위가 됐을 때의 경우가 아마 좀 약간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거 정리하시고 바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x의 값의 범위가 제한됐을 때의 경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보다는 약간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자, 우리가 두 번째 이제 볼 게 바로 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 제한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x의 범위를 뭐로 둘 거냐면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문제 푸는 기본 원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먼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 일반형의 어떤 2차 그 함수 그래프가 있으면 그 함수 그래프의 그 식을 바로 표준형으로 우리가 이제 바꾼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꾸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y는 a의 x-p의 제곱 플러스 q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바로 요 p입니다. p가 뭐예요? 바로 축이죠. 자, 축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 부분을 살펴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P가 알파하고 요 범위 안에 있을 때 자, 이 범위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한번 볼까요? 바로 P라는 값은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우선은, 뭐, 우리가 일사분면에다가 그냥 보기 좋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선은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A가 뭐가 돼요? 양수일 때.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베타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뭐가 된다? 바로 y는 fx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실적으로 얘가 그 만들어지는 범위는 바로 이 범위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면은 이 꼭지점이 뭐가 돼요? x는 바로 p라는 지점이 되겠죠. 자, 그러면 각각을 우리가 함수값을 볼까요? 자, 이때는 뭐가 되죠? f 알파 그리고 요때는 자 f p가 되고요. 자, 요때는 바로 f 베타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자, 최소값은 뭐예요? 최소값은 바로 fp가 되겠죠. 가장 작은 값이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A가 양수일 때는 자, 그 범위가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 사이에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P일 때 최소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런데 최대값도 같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보면은 최대값은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의 기호를 쓸게요. 뭐라면 맥스 자, F 알파 그리고 F 베타 자, 라고 얘기를 할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F 알파하고 F 베타 중에 맥스 큰 값을 우리가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하자. 선생님이 이제 간략하게 쓴 겁니다. 기호로. 자, 그래서 두 값 중에 큰 값이 뭐가 된다? 바로 최대값이 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제한된 범위일 때는 만약에 얘가 꼭지점이 제한된 범위 안에 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꼭지점이 당연히 얘는 최소값이 되겠죠. A가 양수일 때는. 그럼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뭐가 될까요? 바로 꼭지점일 때가 바로 최대값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A가 음수일 때는 뭐가 되죠? 똑같이 그 일사분면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면 자, 얘도 지금 어차피 2차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아, A가 음수죠? 자, 그러면 위로 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파 이쪽을 베타라고 해볼까요? 자, 알파하고 베타는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누가 더 큰지는 작은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냥 그림상으로만 이제 보면은 여기 그림상에서 보면은 F 알파하고 F 베타 비교했을 때 F 베타가 뭐가 돼요? 더 크죠? 하지만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는 임의로 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좀 못해요. 그림상 보면은 F 베타 최대값은 맞아요. 하지만 알파하고 베타는 우리가 모른다는 거야, 지금.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자, 뭐가 돼요? 이 꼭지점은 여기도 이제 P가 되겠죠. 그럼 각각의 우리가 그 함수값 보면 얘는 F 알파 그리고 얘는 F 뭐가 되죠? 바로 P 값이 되고 자, 여기는 F 뭐가 돼요? 베타가 된다. 자,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최대값은 바로 F 얼마다? P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소값은 자, 이때도 선생님이 기호를 하나 쓸게요. 자, 미니멈. 자,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하겠다. 뭐예요? 바로 F 알파와 자, F 베타 중에 두 값 중에 작은 것을 우리가 최소값으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그래프 그릴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에게 팁을 하나 드리면 만약에 축이 여기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뭐 이거는 뭐 조금 이따 얘기할 뭐 이 축이 그 영역 밖에 있어도 똑같은 얘기가 되는데 자, 얘가 지금 기준점에서 봤을 때 멀리 그 거리가 있죠. 이 거리가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멀리 있는 애가 만약에 축이 있는 값이 최소값이면 멀리 있는 애가 최대값이고요. 축이 있는 값이 뭐가 돼요? 최대값이면 멀리 있는 애가 최소값이 된다 라는 얘기가 돼요. 어차피 우리가 멀리 있을수록 값이 더 얘는 작아지는 거고 얘는 축을 기준으로 멀리 있을수록 값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네, 한번 이제 여러분들 이거 참고를 꼭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지금 P가 알파와 베타 사이에 있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꼭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면은 자, P가 알파와 자, 베타 범위 밖에 있을 때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바로 자, P라는 것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P라는 것은 베타보다 크다라는 이런 범위를 갖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자, A가 우선 또 양수를 보면, 자, 우선은, 자, 양수일 때 그래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알파, 이쪽으로 베타를 둘게요. 자, 그러면 이만큼이 되는데, 자, 여기가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꼭지점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가 바로 이제 x가 p예요. 이때는 이제 p가 베타보다 지금 큰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알파 있을 때는 바로 f 알파, 베타 있을 때는 우리가 f 베타. 자, 얘는 y는 fx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자,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최대값은 선생님 아까 저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 두 값 중에 뭐가 돼요? 우리가 큰 값이 최대값이다. 최소값은 두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라는 거죠. 그냥 그래프 그려서 보시면은 확인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자, 어차피 이 내용은 내가 뭐냐면 A가 양수든 음수든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자,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해보면, 자, 요만큼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알파, 요만큼을 베타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요만큼만 식을 한번 적어볼까요? 얘도 y는 fx라고 하면, 자, 이때는 f 알파, 이때는 뭐가 돼요? f 베타. 자, 그 꼭지점이 여기 있어요, 지금요. 여기가 p라고 얘기를 하면, 자, 여기서 봤을 때, 자, 두 값 중에 큰 값이 뭐가 돼요? 최대값. 두 값 중에 작은 값이 최소값이다. 바로 이 내용은 이 두 가지에서 그냥 그렇게 해결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팁을 알려주면, 자, A가 양수일 때는 축을 기준으로 가까이 있는 요 범위 있죠? 요 값이 바로 최소값. 그리고 멀리 있는 애가 최대값. 그리고, A가 음수일 때는 가까이 있는 애가 최대값, 그리고 멀리 있는 애가 최소값.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값의 차이로만 봐서도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은, 아마 좀 처음에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그래프를 그리시고 나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셔야 된다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요거 정리하시고 약간의 예제를 몇 개 풀고 오늘 좀 더 필요한 개념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이 x의 범위가 수의 전체예요. 자, 근데 최대값이 3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바로 a가 음수이다. 요거를 우선 첫 번째 알 수 있죠? 왜? 음수일 때 우리가 최대값을 가지니까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줄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로 y는 ax-p 제곱 플러스 q꼴로 고쳐야 된다. 라는 거죠. 자, 그 y는 우리가 a로 묶어주게 되면, 자, x제곱 플러스 2x예요. 완전절수 만들려면 1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돼서, 우리가 이제 고쳐주면 바로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최대값이 3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3이에요? 바로 얘가 3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는 3이다.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8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를 이어서 보시면은, 자, x의 범위가 1에서부터
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것의 최대값이 5일 때라고 돼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바로 축의 위치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저 꼴로 꼭 고쳐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y는,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완전 제곱식 만들어 필요한 게 플러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나가면 바로 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x 플러스 1에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다. 자, 그러면, 자, 축이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얘가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바로 뭐가 돼요? x가 마이너스 1. 꼭지점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그 식은 어디까지이죠? 바로 1부터 4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1이라고 하고 여기를 4라고 하면 바로 요만큼만 우리가 필요로 한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바로 최대값일까요? 선생님이 그랬죠. A가 음수일 때는 축에서 가까이 있는 애가 바로 뭐가 된다? 최대값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최대값이 되니까, 자, 식을 한번 적용시켜 볼까요? 자, 1일 때 각각을 적용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k, k가 바로 뭐가 된다? 5가 된다. 그럼 k 값이 바로 뭐가 돼요? 8이라는 값이 여기서 나와요. 자, 그런데 5일 때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언제예요? 바로 4일 때 값을 구하면 되는데 이미 우리는 뭐를 구했습니까? k 값을 구했죠. 그래서 이제 대입만 해주면 돼요. 바로 얼마예요? y가 최소값 되는 부분이 얼마냐? 자, x가 4 대입하면 마이너스 16, 4 대입하면 마이너스 8. 그런데 k가 8이었죠? 8 없어지니까 y 값은 그 마이너스 16.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최대값 최소값의 기준점은 바로 y라는 거. 그래서 y의 값이 이제 크냐 작냐 이 부분을 우리가 따지는 겁니다. 무슨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근데 예제 3번은 좀 약간 달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거는 수 전체.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수 전체였을 때, 그리고 얘는 제한된 범위. 하지만 얘는 a가 지금 1창이 있어요. 이러면 뭐가 되죠? 바로 축이 미지수가 돼버려요. 자, 우리가 fx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을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밖으로 나가니까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 자, 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돼요? a가 1보다 크다. 이 세 가지 경우를 다 따져주셔야 됩니다. 왜? 내가 축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데, 자, 우선은 저기 축이 여기가 저기 x는 x는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와 1일 때 비교해주면, 자, 뭐가 돼요? 여기가 최대값이죠. 바로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최대값이 2라고 지금 나와 있죠, 문제.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그 다음 그 마이너스 a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그래서 자, 3a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조건이 맞나요, 안 맞나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 조건은 맞지가 않죠. 우리가 a는 이제 기준점을 여기로 뒀기 때문에. 그쵸? 그 1보다 작다고 했는데 a가 마이너스 1 나왔으면 얘는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자, 두 번째는 어차피 최대값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요 뒤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겠죠. 축이 범위 안에 있으면. 그때 바로 이제 이차항의 개수가 음수일 때. 자, 그럼 얘가 최대값이 되는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바로 2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자,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인데 자, 문제는 a가 2 또는 얼마예요? a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a는 지금 범위를 어디로 뒀어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로 뒀기 때문에 얘는 값을 가질 수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는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a가 1보다 크대요. 자, 얘도 우리가 살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자, 얘가 지금 그 x는 a가 되면 1보다 크기 때문에 1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가 1. 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어디가 최대값? 바로 1이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러면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자, 최대값을 가지니까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a 얘가 바로 최대값 2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a는 얼마예요? 바로 3. 자, a가 1보다 큰데 a가 3이에요. 얘는 만족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뭐다? 마이너스 1과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좀 약간 이 문제가 그 세 번째 거는 좀 문제가 좀 힘들죠. 하지만 이 그 세 번째 거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내가 축의 위치가 아주 중요해요.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범위 밖에 있는데 이쪽에 있느냐 이쪽에 있느냐, 그러니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따져 보셔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몇 문제를 풀겠는데 다음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약간 길게 좀 설명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그 학생들이 좀 가장 많이 좀 헷갈려 하면서도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원리만 정확히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얘는 이제 공통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 공통 부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했어요? 바로 치환이라는 방법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자, 우선 얘를 한번 치환을 해줄까요? t로 치환을 했어요.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자, t라는 값은 수 전체의 범위를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질 수 있나요? 갖지를 못합니다. 왜? x라는 값이 아무리 모든 수 전체가 되더라도 얘 형태를 한번 살짝 보면은, 자, 우리가 x를 보면 x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이렇게 우리 형태로 만들어지면 t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요 값의 최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라는 거죠. 무슨 일 이해가세요?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살짝 살펴보면, 자, 얘를 자, 0에서 x, y라고 하면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요 밑에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밑에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죄송한 얘기지만 y가 아니라 얘가 바로 t축이에요. x로 시작해서 x축, t축. 그래서 t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는 작은 값을 가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바로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뭐 오랜 기간 동안 수학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문자는 치환되면서 범위를 남긴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문자를 치환할 때도 이제부터는 뭐를 생각해 줘야 된다? 바로 범위라는 부분을 꼭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t가 지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범위가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y는 그 식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자, y는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t에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얼마? 얘는 3이라고 식을 우리가 고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 t의 범위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대충 이제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이제 그려보죠. 그려보시면은, t가 지금 마이너스 3부터 시작되니까, 우리가 보면은, 자, 0에서, 여기는 무슨 축? t축. 여기는 y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x축하고 y축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t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범위. 그리고 얘는 y. 우리가 이제 구하려는 y 값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면, 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3.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볼까요? 자, 그럼 그래프가 대략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냥.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볼 게 뭐냐면 t는 마이너스 2부터래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만 간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자, 마이너스 2일 때 바로 무슨 값을 갖는다? 이쪽이 바로 우리가 최소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니까 t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y값은 얼마가 될까요? 바로 우리가 y값은 자, 얘는 1이 되죠. 1의 제곱 플러스 3이니까 얘는 바로 4라는 최소값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바로 최소값 4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데 이제 치환하는 요 부분도 마저도 뭐가 있어요? 제한된 범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것도 t로 치환을 한번 해줄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면 자,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얼마? 2라는 요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개형만 그릴게요. 너무 이제 그래프 우리가 이제 어디가 최소값, 최대값인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자, 우선은 얘가 지금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라는 이런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고, 자, 여기는 지금 보면은 이 축이라는 것은 바로 x는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기래요. 그러면 2는 가까이 있고 마이너스 1이 좀 더 멀리 있겠죠. 자, x가 마이너스 1, 그리고 얘는 x가 2.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 어디가 최소값이 될까요? 바로 요 부분이 바로 최대값이 되고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최소값이 됩니다. 자, 그럼 x가 1일 때 최소값 바로 2가 되고요.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이 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2에서 자, 우리가 t가 될 수 있는 범위는 얼마가 된다? 2 이상 바로 6 이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t의 이제 범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치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치환을 해서 이제 우리가 식을 풀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치환하기 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범위를 만들어 주고 나서부터 이제 식을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면 자,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플러스 4가 되고, 자, 얘도 우리가 t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것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래프 개형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아래로 볼록이죠. 자, 우선은 자, 이 축이 t는 얼마예요? 바로 1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범위는 어디였어요? 2부터 6까지였죠. t의 범위는 2부터 6까지였으니까 여기가 t가 2고 t가 6이면 바로 요만큼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준다는 거죠. 나머지는 하얀색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자, 그러면 어디가 최대값, 어디가 최소값이에요? 가까이 있죠? 이쪽이 뭐가 돼요? 바로 최소값. 이쪽이 뭐가 될까요? 바로 최대값.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보면 최소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1을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최소값은 4가 되고, 자, 최대값은 6을 집어넣으면 5니까 5, 25, 바로 28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제 4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요 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좀 힘들었던 문제인데, 하지만 요거 범위만 잘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범위 잡는 거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범위부터 먼저 잡는다. 우리가 이제 치환을 하기 전에 그 치환되는 식은 먼저 얘가 될 수 있는 값의 범위를 먼저 잡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식의 계산을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를 2번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계속 이어서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풀어보겠는데요. 자, 활용 문제예요. 자,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활용은 생각보다 좀 간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 중학교 때 우리가 식을 만드는 과정을 많이 배워왔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그 자체에 우리가 이제 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한번 보면, 자, 지면에서 초속 32m로 똑바로 위로 날린 야구공의 높이에 관한 식이래요. 근데 이거는 식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미 식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얘는 뭐 굳이 뭐 우리가 이제 따로 이렇게 범위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4의 t제곱 마이너스 8. 자, 8t에 플러스 얼마? 16. 그래서 플러스 64가 밖으로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4의 t, 마이너스 4의 제곱 플러스 64니까, 자, 뭐가 돼요? 4초 후에 바로 64m가 된다. 최고 높이가. 자, 이렇게 1번은 간단하게 뭐 범위가 수 전체니까. 하지만, 뭐가 있어요? 3초 이상 6초 이하의 이때 물체의 최소 높이래요. 와. 자,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한번 개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래프 개형을 한번 쑥 그려보면, 자, 여기가 뭐가 돼요? 바로, 자, t가 언제일 때요? 4죠. 근데 3초에서 6초래요. 그러면 대략, 뭐, 여기서 가깝죠? 그리고 여기서 멀죠?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가 6초, 그리고 여기가 몇 초? 자, 3초가 되겠죠. 자, 어디가 최소값이에요? 눈에 딱 보이죠? 바로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6을 그대로 대입하면 y값은 얼마가 된다? 6 대입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6, 플러스 64니까 자, 얼마가 돼요? 바로 48이 된다. 그래서 자, 6초일 때 자, 최소 높이 48m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예제 6번은 되게 좀 힘들어하는 보통 문제이긴 한데, 자, 최대 넓이를 여기를 구하래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간단하게 자, 평면화 한번 시켜볼까요? 평면화 시켜서 자, 여기를 20m라고 하고요. 자, 여기를 자, 30m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최대 넓이라고 했어요. 가운데를. 자, 그러면 자, 우리가 A, 자, B, 우리가 C, D, E, F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우선은 삼각형 뭐가 되죠? A, B, C와 삼각형 A, D, F가 우리가 AA 닮음이에요. 자, 그럼 간략하게 한번 풀어보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높이와 밑변의 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3이죠. 그럼 여기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냐? 2K 대 여기를 우리가
3K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D는 얼마가 돼요? 바로 20-2K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자, 직사각형 넓이라는 것은 얼마야? DECF는 얼마가 돼요? 바로 3K 그리고 20-2K가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우리가 K라는 것은 뭐보다는 작아야 될까요? K는 10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리고 K는 기본적으로 10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뭐보다는 커야 될까요? 자, K는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의 어떤 이제 수가 된다는 거죠. 왜? K가 만약에 10보다 커버리면 높이가 사각형의 높이가 뭐가 돼요? 음수가 돼버리죠. 말이 안 되는 거죠. 10이 돼도 안 되죠.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쵸? 자, 그리고 K가 0보다 작으면, 자, 2K가 0이 되고 3K가 0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K 범위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넓이에 관한 식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식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6K 제곱 그리고 플러스 얼마? 자, 60K.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25에 마이너스 25가 밖으로 나가니까 얼마예요? 바로 150이 되더라. 그쵸? 자, 그럼 마이너스 6 그리고 K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150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각형 DCF의 넓이를 우리가 구한 거니까 최대값 얼마? 150이다. 언제일 때? K가 5일 때. 그래서 자, K가 5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10이 되고 여기가 15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중점을 잡는 거네요. 그래서 여기 때는 최대 넓이가 얼마다? 150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들 접근하는 방법이 어떻게든 그런 거는 좀 더 이제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 찾으면 아마도 그 방법이 옳은 방법이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접근 방법에 따라서 식이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걸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정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문제 풀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리하세요.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 한번 우리가 이제 두 문제만 풀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식에 관한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식에서 식을 대입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그 식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이제 한번 요것에 우리가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보면, 자, 우선 얘를 y라는 식으로 변형을 해볼까요? x보다는 y가 좀 더 대입하기가 편한 모양이죠. 2x-3이 되면, 자, 우선은 직선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직선은 뭐가 돼요? y는 실수 전체가 쭉 되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굳이 x에 제한된 범위는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의 제곱이면, 자, 2x의 제곱에 플러스 4x의 제곱 플러스 얼마예요? 12x 플러스 9가 된다. 자, 그러면 6x의 제곱에 플러스 12x 플러스 9가 돼서, 자, 요거 계속 진행해주면 얼마가 돼요? 자,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얼마죠? 1의 제곱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소값은 얼마가 돼요? 자, x가 언제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뭐를 갖는다? 바로 3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한번 살짝 보면요. 자, 얘는 좀 약간 좀 특이해요. 우리가 이제 대입을 요것에 뭐를 구해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y제곱 대신 대입을 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y제곱을 한번 봤더니 뭐가 되느냐. 자, y제곱으로 식을 전환시켰어요. 자, 그럼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인데, 자, 우리가 요거를 보니까 y제곱이라는 건 실수예요. 제곱을 하면 항상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요 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는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x제곱, 자, x 마이너스 2에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x는 뭐가 돼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제한된 범위가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대신 대입을 하면 돼요. 이제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가 돼요. 자,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자, x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의 제곱에 플러스 4라는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자,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 자, x는 얼마예요? 바로 2가 됩니다. 자,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x가 0이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0이 된다고 하면 뭐가 돼요? 요때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자, 이때는 바로 뭐가 돼요? 최대값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x 대신 0을 대입하면 얼마가 돼요? 최소값은 0이다. 자, 그리고 x2 대입하면 뭐 당연히 뒤에 있게 최대값 4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식은 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식을 대입할 때 그 식이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었죠. 자,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보겠는데 이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한 가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fx와 f-x가 서로 같은 경우 f-x와 -fx와 서로 같은 경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혹시 이거 아시나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 아시는 분? 잘 모르겠다고요? 한번 볼까요?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y축 대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얘는 원점 대칭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과서는 사라졌지만 얘를 뭐라고 부르냐? 우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기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y축 대칭되는 꼴의 함수들을 우리가 우함수형, 그리고 원점 대칭이 되는 그 함수들을 우리가 기함수형 그 함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이제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보면 f에서 자, 0 플러스 x는 f에서 0 마이너스 x.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자, 0으로부터 양수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x만큼 한 거, 뭐 x가 양수라고 지금 치면요. 자, 0으로부터 저기 음의 방향으로 x만큼 간 어떠한 함수값이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거가 지금 개수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리면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보면 어떤 축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x는 우리가 p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축이라는 것은 성질이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얘하고 지금 똑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죠. 요 거리를 우리가 n이라고 얘기하고 요 거리를 n이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돼요? 바로 p-n. 자, 여기는 얼마요? p 플러스 n. 자, 우리가 이거를 y는 f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가 됩니까? fx는 자, p-n은 f는 얼마예요? p 플러스 n이 된다. 이런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대칭형을 우리가 좀 변형을 해서 이런 걸로 보니까 이 p라는 게 바로 우리가 똑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도 우리가 어떤 그 값이 서로 같더라, 함수 값이. 그랬을 때 이 p를
방금 뭐라고 했죠? 바로 우리가 얘를 어떤 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위의 식을 이제 요걸 가지고 위에 보니까 얘는 뭐가 돼요? 바로 축이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fx의 최소값은 자, 축은 뭐를 지나가요? 꼭지점을 지나가게 되겠죠? 그 축을 지나가는 그때 함수값 바로 f2가 여기서는 뭐가 된다?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보고 계속 좀 익혀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배운 부분은 바로 이제 2차 함수 최대값, 최소값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약간 계산을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범위를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수 전체냐 아니면은 제한된 범위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구분을 해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 단원을 넘어갈 수 있거나 아니면 어렵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문제에서 내가 그 x의 범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나머지 계산 방법은 뭐 우리가 기존에 2차 그 함수 풀었던 방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나요? 자, 긴 시간 또 여러분들 수업 받느라 고생하셨고요. 자, 문제 푸시다가 의문 나는 거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